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모두 풀리면서 2년 1개월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기존의 거리두기를 해제한 건데요. 그만큼 새로운 시작이고 또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일상 회복,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과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로 모쪼록 중단 없이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7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성산나들목에서 서대구 나들목 구간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와촌휴게소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에서 범안삼거리 방향 범안삼거리 목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침산남로 경대교에서 침산내거리 방향 침산내거리 30m 목간 지점 2차로에는 승용차와 택시 간 추돌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하셔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앙대로 시청별관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양방향으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 충운탑에서 밀리고 있고요. 70로 칠곡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 내거리 방향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희mon교 지하차도 부근 정체되고 있고요. 동촌로 방촌시장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21도, 안동 2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8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대가 17일 좀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 후보자의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병원장 재임 때 자녀 입시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공동 저술 활동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네. 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북대가 직접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 밝혔습니다. 입시 등과 관련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할 계획이다라고도 좀 밝혔는데요. 네. 이 경북대가 18일부터 대외협력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이 11명의 이 위원회를 꾸려서 정 장관 후보자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 편입학 과정, 또 학회지의 논문 공저자 참여,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등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영역별로 점검하고 이 외부 요청이나 감사 등에 대비할 방침인데요. 이런 와중에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에는 또 병역과 관련해서 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부분도 이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이 청문회 전까지 이 중앙정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이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 후보자가 어제였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감사 등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 후보자 스스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부끄러운 점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좀 유사한 흡사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병역과 입시라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지난주까지 계속 이슈톡으로 전해드렸었던 이 대구시장 선거 소식 오늘은 뉴스톡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공천구도 아무래도 좀 제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친홍과 반홍의 양강구도로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아무래도 좀 지지율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항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아 변호사 단일화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제 구박이고요. 구친박이고 유영아 변호사는 현친박이거든요. 이 친박끼리의 어떤 단일화 움직임인데 이 김재원 전 최고가 지난 16일 밤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못 박았는데요. 네. 여기에 어제는 유영아 변호사가 화답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내서 이른 시일 내에 김 전 최고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된다면 국민의힘 공천구도가 친홍 대 반홍의 이 대결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제 부활절 그 행사에서 이제 유영아 변호사하고 김재원 전 최고가 만나기는 했는데 일단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 홍 의원이 지지율은 제일 앞서기는 합니다만 뭐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반대 여론 자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양쪽 캠프에는 이 홍준표 의원을 맹비난해온 반홍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이분은 김재원 전 최고 쪽에 있고요. 또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반홍 세력의 좀 결집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맞서서 홍준표 의원은 그제 이 경선사무소 개소식에서 자기의 역량과 힘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치인데 이 박심, 윤심, 파리 정치가 돼서 유감이다 이렇게 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거의 뭐 한 2천여 명 정도 왔다고 하던데 이 친홍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이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좀 높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꿍꿍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거를 앞두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 김재원 전 최고라든지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이 안 되더라도 퇴로가 다들 마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지지율 측면에서도 둘이 합쳤을 때는 홍준표 의원하고 좀 해볼만하다는 자신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다만 이 방식을 두고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본인이 조금 더 높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100%를 원할 것이고요. 반면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본인이 좀 조직력을 좀 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책임당원 투표까지 같이 50%. 넣어서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방식에 보입니다. 있어서 동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좀 반발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이 대구지방검찰청 역시 이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이 여론전을 또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는가 하면 이 김우건 대구지방검찰청장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례적인 건가요? 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지검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나서는 경우에는 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흔히 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 대구지검 소속의 이 다른 검사들도 여러 언론에 직접 출연해서 이 검수완박을 좀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김우건 지검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검수완박이 되면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검수완박이 됐으면 이 가평 계곡살인 사건이 묻혔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민주당에서 당론을 채택한 이후에 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강하게
또 반대하고 있고 이 검찰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 네.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검찰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역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면 도입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시범 실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지역의 선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 현행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현행법에서는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 명씩 늘려가지고 이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기 그 정수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한 선거구에서 이 몇 명을 뽑을 수 있느냐 최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소선거구제하고 결정적으로 비교되는 지점이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2인 이상 4인 이하면은 예를 들어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3등까지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3인 이상 5인 이하가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4명이나 최대 5명까지도 한 선거구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렇군요. 1등부터 5등까지 당선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그 기초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선거구 쪼개기 관련한 이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기초의회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회, 그러니까 대구의 구의원이나 군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쪼개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4명 이상 늘어날 정도라서 2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2인, 하나는 3인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딱 4인 정도인 거를 반으로 쪼개서 2인, 2인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의 인구 비율을 4대 1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게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또 지방 소멸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 광역의원 정수를 39명, 기초의원 정수를 51명 이렇게 각각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선거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대구의 경우에는 광역의회가 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편차 기준에 따른 조정 결과 선거구 2개가 늘어났는데요. 인구가 상한해서 수성구는 5명의 시의원을 뽑게 됐고 이 달성구는 3명의 시의원을 뽑게 됐습니다. 네. 이 새롭게 신설된 건데 이 달서구의 경우에는 읍면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선거구가 하나가 있고요. 이 중구의 선거구도 인구 하한에는 좀 미달했지만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는 이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정 기준에 따라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구시의원은 2명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시의원 정수가 원래 이제 지역구 27명에다가 비례 3명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역구만 2명이 더 늘어나면서 32명이 됩니다. 네. 원래 비례대표는 이제 지역구 의원의 10% 수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달성군이 2명에서 3명으로, 이 수성구는 4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각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의원 수가 딱 2명 늘어나는 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변화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수를 정하는 기준을 의원 30명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구시의회는 딱 30명이었으니까 그 30명까지 적용할 수 있었는데 31명, 32명째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상임위원회를 하나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감투가 좀 늘어나니까 시의원들은 좋아하겠죠. 현재 대구시의회에는 5개 정도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네.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추가되고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시의회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수요가 제일 많은 이 문화복지위원회를 2개로 쪼개는 방안이 굉장히 유력하게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경북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네, 의석수는 경북 도의원 60명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이 선거구 획정에 변하면서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구미가 2명의 도의원, 이 포항이 1명,
김천이 한 명의 도의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 기존 2명씩 뽑았던 군 지역인 청도, 성주, 울진은 각각 한 명씩 줄어서 이 도의원을 이제는 한 명만 뽑게 됐습니다. 이 경북 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의석수 차이가 더 커진 건데요. 그러네요. 이 예천군 1선거구, 의성군 2선거구는 읍면동 조정을 하게 됐고요. 또 경주, 구미, 경산의 지역구도 읍면동 조정이 일부 이뤄집니다. 이 군위군과 영양군, 울릉군의 경우에는 인구 하한에 미달했지만 이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한 명의 광역의원은 보장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네. 일단은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선거구 개편에 좀 불만을 드러냈던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구 획정을 좀 수정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 경북은 조금 이제 현실에 좀 맞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조정 이 결과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충남은 19.4%, 경남은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 경북은 이 조정 비율을 딱 적용받아가지고 한 석만 딱 증원됐는데 그쳤거든요. 그렇군요. 이 수치로 보면은 경기도가 12석 늘었고 강원도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이런 식으로 다들 좀 꽤 몇 자리씩 늘어났는데 경북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 경북도의회에서 불만을 드러내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전남하고의 비교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83만 명이고요. 이 면적이 12,348제곱킬로미터. 근데 경북은 인구수가 263만 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인구수가 거의 한 8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도의원 수가 지역구는 이제 경북하고 전남이 55석으로 똑같아지는 그런 선거구 획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북도의회에서는 조정 범위를 이 전남하고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전남이 그동안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전남의 선거구 획정이 지금까지 조금 애매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경북이 훨씬 면적 같은 것들이 넓고 인구가 조금 더 모여서 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선거구가 조정된 것은 이제 출마 후보자들이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 선거구가 한 곳으로 줄어든 청도는 출마 후보자들이 지금 혼란에 좀 빠진 상황인데요. 이 경북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모두 4명인데 기존 이 2개 선거구에서 각각 이 2명씩 후보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선법 개정으로 청도 지역을 통틀어서 도의원을 한 명만 뽑게 되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부 출마 예정자는 이 출마 포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해당 네. 지역이 그럼 어디인가요? 뭐 수치상으로 보면 뭐 서울이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이런 식으로 정해졌거든요. 영남에서는 대구가 정해졌습니다. 대구 수성구를 홍준표 의원 지역구죠.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애초부터 여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는 국민의힘이 선택을 하고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 지역은 민주당이 시범 실시 지역구를 선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에서 수성구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선거구 쪼개기 조항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최대 5명까지 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수 정당이 늘어난 기초의회 정수만큼 이제 원내 진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죠? 네, 뭐 일부 기대는 있는데요. 이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이 아니다 보니까 11개 시범실시 지역에서 얼마나 좀 성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을 약속했던 민주당 그리고 농촌 지역의 강역의원 선거구를 지키려고 했던 이 국민의힘 사이에서 나온 이 절충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라는 명분을 가져갔습니다. 이 시범실시 지역은 5명까지 뽑으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당선자도 좀 여러 명 나올 수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으로 인해서 선거구 획정위가 애초에 3인 이상 선거구안을 좀 내지 않으면 네. 이전보다 상황이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대구시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가
안을 제출하면 이 시도위원들이 그동안은 3,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건 쓸 수 없지만 애초에 3, 4인 선거구를 적게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도시 지역은 2인 선거구를 4인으로 합치거나 5인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존에 임의로 갈라놨던 걸 이번에 합치게 되는 건데 이 농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 지역은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만큼은 획정이 안에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이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실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대구 청년센터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2022년 대구 청년학교 딴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딴 길이요? 네. 다른 길로 간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본 프로그램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와 39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목할 부분이 바로 딴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적인 삶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존에는 전공 중심의 사회 진입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딴 길은 청년들이 다른 길을 한번 고민해보고 체험해보고 또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8개 정도의 학과가 개설이 되는데요. 이 학과 개설도 청년 단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를 직접 정하고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대구 청년센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운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말 그대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들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8개 정도 학과가 개설이 된 거겠네요. 이색적인 학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딴길 학과는 올해 처음이 아니고 높은 인기 덕분에 지금 수년째에 걸쳐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막 학과 개설 운영 청년 단체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주제가 협의 중에 있고요. 네. 그간의 학과 개설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제법 많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행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여행자 학과. 여행자 학과요? 네네. 여행 다니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감성 브이로그 학과라고 해서 영상기획과 촬영 편집 그리고 실습을 함께 보는 학과도 인기가 많았고요. 또 독립출판학과라고 해서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신만의 책이 한 권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참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멋있는데요. 독립출판학과. 네. 그리고 나도 배우다라는 학과는 그 배우다라는 게 이제 러닝의 배우다가 아니라 액션의 그 배우입니다. 청년들이 연극을 8회간 배워가지고 오. 자신만의 연극을 직접 올려보기도 하고요. 또 두 팔 다리 튼튼 학과, 철인 뭐 경기 이런 걸 같이 하는 거고 강고학과, 한 땀 한 땀 학과, 자연담은 내 밥상 학과, 야. 뭐 콜로나 불락 학과, 비건 라이프 학과 뭐 이런 정말 흥미로운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과 이름부터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재치와 그런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네, 청년들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소셜 캠퍼스 학과라는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정말 뜻깊고 보람이 많았습니다. 소셜 캠퍼스 학과는 뭘 배우는 학과인가요?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벤처를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8주 지나고 나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해보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예, 청년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는 게 망설여집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청년들이 8회 정도 부담 없는 횟수와 또 8주간 주 1회 정도 체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진로 적합도와 직무 매칭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흥미도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8주가 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이 청년학교 딴길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막 청년 단체 운영 단체들이 선발이 된 상태이고요. 4월과 5월 동안 좀 더 섬세하게 기획 회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 청년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9월 5일에 이제 졸업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약 8주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통상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평소에 대구 청년센터 점프 포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지원 시기인 6월 달에 지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아직 학과가 결정된 건 아닌 거죠? 네, 올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한다면 여행자 학과 이런 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그럼 청년센터에 올해도 여행자 학과를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 39세까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안적 진로를 모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사실 진로 고민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청년이기에 청년의 시기에만 해볼 수 있는 도전과 경험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소 전공과 다르고 또 망설여진다 하더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청년이라면 저는 정말 청년 딴길학과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숨은 재능과 끼 그리고 적성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권유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해당 학과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동료 청년들과 또 동반 취업이라던가 동반 창업의 사례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대구 청년센터 딴길학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를 응원 메시지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대구 청년센터 홈페이지 이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대구 청년센터 홈페이지와 대구 청년 포털 점프로 들어가시면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안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학교 딴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18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높은데요. 불씨 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